나는 아주 오래 살았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분노를 나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지나왔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말을 먼저 해야겠다. 당신이 이 나이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내가 직접 살아보며 확인한 사실이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감정이 풍부해서 그렇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나도 그랬다. 30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내 분노를 성격이라고 믿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내가 예민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부당해서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히려 나는 그 분노를 정당하다고 여겼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먼저 나왔다. 생각은 뒤따라왔다. 그리고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남았다. 후회였다. 그 후회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에는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또 같은 일을 반복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은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을 던지고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며 조용히 후회하는 순간 말이다. 그때 당신은 알 것이다. 당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싸움이 아니라 평온이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나는 그 답을 오랫동안 몰랐다. 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차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면 감정도 같이 무뎌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이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젊을 때 분노는 순간의 폭발로 끝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분노는 오래 남는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지고 결국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강단 위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젊은 학생도 보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보았다. 그들을 보며 나는 하나의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다. 단 한 문장 때문에, 단 한 번의 표정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 전체가 흔들렸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갔다. 같은 말을 듣고도 같은 대우를 받고도 그들은 고요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원래 강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약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이루어졌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도 평생 그렇게 말하며 살았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늘 외부를 원인으로 삼았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나를 건드렸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내 분노를 관찰한 끝에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아무도 내 감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극했을 뿐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반박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언제나 같은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어떤 날은 같은 말에도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가? 상황은 같았다. 말도 같았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다. 당신의 내부 상태였다. 당신이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 이미 상처가 쌓여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의 반응을 결정했다. 즉, 분노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선택된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나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이다. 당신도 지금 비슷한 상태일 수 있다.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바쁘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은 없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나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걸까? 나는 그 질문을 아주 늦게 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오랫동안 아무런 훈련 없이 버텨왔을 뿐이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말과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당신의 내부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오갔다. 누군가는 여전히 무례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시험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내 중심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망치던 말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소음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더 강해져서가 아니었다. 내가 더 많이 참아서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평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고 아주 짧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만든다. 나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 더 일찍 알기를 바란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다루지 못한 영역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을 듣고도 한 사람은 얼굴이 굳고 하루 종일 그 말을 되새기며 괴로워한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웃고 넘긴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루를 이어간다. 처음에는 나도 그것이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더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다.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같은 사람이 다른 날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날에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어떤 날에는 비슷한 말에도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겼다. 그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다. 말도 아니었다. 사람도 아니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내부 상태였다. 당신도 조용히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언제나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크게 화를 냈고 어떤 날에는 그냥 넘어갔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상태였다. 피곤했는지, 마음에 여유가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이미 상처가 쌓여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반응을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책임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한 길을 선택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잠시 편해진다.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문제로 규정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을 원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 화가 나면 말했고 마음이 상하면 거리를 두었다.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상황은 반복되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슷한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나는 같은 종류의 감정을 계속 반복하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오래 생각한 끝에 나는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타인은 내 감정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내 안에 이미 있던 것을 건드릴 뿐이다. 이 말을 처음 이해했을 때 나는 불편했다. 그 말은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밖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외부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씩 견디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건드릴 때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의 반응이 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같은 말이라도 내 마음이 단단할 때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작은 말도 깊이 들어와 오래 머물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감정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사람을 문제로 보았다면 이제는 상황을 통해 나를 보게 된다.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때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된다. 왜 이 말이 나를 흔드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큰 변화를 만든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상황을 통해 나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았다.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비교하는 사람, 늘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대로 깊은 평온을 가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배움으로 바꾸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삶을 만든다. 한쪽은 계속
같은 감정 속에서 반복되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 그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외부 때문이 아니라 내부 상태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길에 서게 된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 그래서 더 오래 헤매야 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르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외부를 원인으로 삼으며 같은 감정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선을 안으로 돌릴 것인지 말이다. 당신이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도 그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은 어느 날 당신은 이전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거칠어서가 아니다. 당신 안에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정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감정은 틈을 찾아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감정을 없애려고 애썼다.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온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겪었다.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무겁게 쌓였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한 문장을 남겼다. 감정은 손님이고 선택은 집주인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깊어진다. 감정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당신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들어온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찾아온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다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다. 감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당신의 집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이다. 그 감정을 머물게 할지, 잠시 앉혀둘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지,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착각을 한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미루는 것이다. 결국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이 상처받게 된다. 진짜 통제는 다른 곳에 있다.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다. 그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은 그 순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말이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뜨거워지고 말이 올라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반응한다.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따라간다. 하지만 나는 아주 늦게야 알았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짧은 간격 속에서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말이다. 나는 그 멈춤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멈춘다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바로 반응했다. 그 결과는 늘 같았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관계는 더 소모되었고 내 마음은 더 지쳤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말이 올라오는 순간 단 한 번만 멈춰보는 것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지켜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몸은 이미 반응하려 하고 있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한 번, 두 번 견디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감정이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강하게 올라왔던 감정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힘을 잃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감정은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당신이 그 멈춤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이전에는 감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나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침묵할 것인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질문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나서야 그 말이 필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없이 많은 감정을 따라간 뒤에야 그 감정이 꼭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멈춰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실패할 것이다. 여러 번 놓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감정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흐름에 완전히 맡겨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조금씩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나는 그것을 내 삶에서 늦게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한때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를 계속 생각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유를 찾으려 했던 순간 말이다. 그때 나는 항상 이렇게 물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이 질문들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언제나 방향이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밖에서 찾는 순간 나는 이미 나의 중심을 밖에 두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내 하루를 결정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태도가 내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나는 계속 흔들렸다. 사람을 바꾸려고 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상황을 바꾸려고 했지만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쳤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말을 던졌을 때였다. 그 순간 나는 평소처럼 반응하려고 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말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달랐다. 분노보다 먼저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리는가? 그 질문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상대를 향해 있었던 시선이 그 순간 나에게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만 나는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거울처럼 보기 시작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였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즉시 반응했다. 그 반응은 늘 감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피곤함과 후회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나는 잠시 멈춘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왜 흔들리는가? 이 말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상대의 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된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던 순간을 말이다. 그 말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말이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지 말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이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했던 것은 아닌지 말이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바깥을 원인으로 삼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편하다. 그 순간 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편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같은 상황에 반복해서 놓이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같은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렇게 삶은 반복된다. 반대로 내가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부터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나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밖을 바라본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누가 나를 상처 주는지를 먼저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지쳐간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도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을 본다. 왜 내가 지금 이 말에 반응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간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지친다. 다른 한쪽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나는 이 차이를 아주 늦게 이해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자체로 이미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건드릴 때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바로 반응하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왜 이 말이 나를 흔드는가? 그 질문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가면 당신은 이전과 다른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나는 그 변화를 직접 겪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을 하고 여전히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결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내가 더 지친다는 것이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바꾸려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한때 말이 힘이라고 믿었다. 설명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말하면 상대도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늘 준비하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바로 설명할 준비, 반박할 준비,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나를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말을 할수록 상황은 더 길어졌고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나는 상대를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더 많이 소모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모든 상황에 말을 더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처음에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다. 침묵은 약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았다. 나는 더 지쳤고 상황은 더 엉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해보았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순간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상황이 더 커지지 않았다. 내가 말을 멈추자 흐름이 끊겼다.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갈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다. 당신도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을 자극했을 때 당신이 바로 반응하면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자극한다. 결국 그 끝에는 피로와 후회가 남는다. 하지만 당신이 한번 멈추면 그 흐름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 멈춤은 아주 짧다. 몇 초일 수도 있고 한 호흡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전체를 바꾼다. 그 순간에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지, 지금 이 반응이 정말 필요한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장면을 보았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사라진 순간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지켜진 순간들 말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장면도 보았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큰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더 깊어지는 순간들 말이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말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답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해야 할 때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더 많이 말한다.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기 어려워서 그냥 흘러나오듯이 말을 한다. 그 말들은 대부분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변화라고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물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하다. 이 말이 상대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인가? 이 말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더 상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거치고 나면은 많은 말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조용해졌다.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었고 감정의 소모도 줄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배웠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빨리 할 수 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건드릴 때 당신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된다. 바로 반응하는 길과 잠시 멈추는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두 번째 길을 한번 선택해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 상황이 다르게 흐르고 당신의 마음도 다르게 남는다. 그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지금 확신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조용히 바꾼다. 나는 침묵을 배우고 나서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겉으로 조용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그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차갑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을 줄이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처도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감정의 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단이 아니라 명확함이었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기쁨도 느끼고
서운함도 느끼고 실망도 느낀다. 다만 그 감정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할 뿐이다. 감정이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는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깊이를 완전히 바꾼다. 감정에 빠져드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신을 잃는다. 기쁠 때는 지나치게 들뜨고 실망할 때는 깊이 가라앉는다.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오래 지속된다. 반대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용히 살핀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둔다. 나는 이 차이를 이해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기대가 많았다. 나는 이해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최소한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바랐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나는 더 쉽게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오래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고 관계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다. 기대는 겉으로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묶어두는 줄과 같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어두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을 맡기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달라진다.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배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았고 마음이 비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지만은 나는 더 이상 그 행동에 끌려가지 않았다. 나는 나의 기준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 번 이해하고 나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당신도 생각해보라. 당신이 힘들었던 많은 순간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걸어둔 기대 때문이었는지를 말이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결국 분노로 이어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내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감정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관계를 보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만난다. 여전히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변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상황에 참여하고 다양한 감정 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마음에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아무렇게나 열어두면 누구나 들어온다. 불평하는 말도 들어오고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 내 마음은 금세 무거워진다. 나는 어느 시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여러 사람의 말 속에 있었고 자극적인 이야기 속에 머물렀다. 그때 나는 늘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날카로워졌다.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안다. 내가 무엇을 들여보냈는지가 내 감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하기 시작했다. 모든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모든 대화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내가 어떤 환경에 머무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지키기 시작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스스로 정하기 시작했다. 당신도 이 부분을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자주 듣는 말, 자주 머무는 분위기, 자주 나누는 대화가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감정도 바뀌기 어렵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에게 이러는가?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당신을 선택하는 자리로 데려간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늦게 알았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빨리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법을 배우라. 기대를 줄이고 선택을 늘려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드릴지 스스로 정하라.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한 방법이다. 나는 인생의 뒤쪽에 와서야 한 가지 축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것은 성격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으며 운도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이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감정을 붙잡아주는 가장 깊은 힘이었다. 사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사람은 아주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한다.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다르다. 파도가 있어도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다.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던 시절이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겉으로는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공허함이 커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더 쉽게 화가 났다. 사소한 말에도 오래 머물렀고 작은 무시에도 깊이 흔들렸다.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을 원인으로 생각했다. 누군가의 태도,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의 분노는 사실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 방향을 잃은 내 마음 때문이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에 더 민감해진다. 작은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중심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해지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이전에는 크게 느껴졌던 말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금세 지나간다. 그것은 당신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방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목적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큰 성취나 결과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마칠 것인가? 내 말과 침묵이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은 작지만 깊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은 조금씩 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분노가 올라와도 나는 그 분노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감정이 내가 가는 방향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다. 당신도 느끼게 될 것이다. 목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바뀐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상황이 내가 가야 할 길과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많은 감정들이 힘을 잃는다. 나는 예전에 감정에 끌려다녔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를 나중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목적이 생긴 이후에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다. 나는 항상 그 감정을 목적과 비교했다. 이 감정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 이 질문은 나를 지켜주었다. 감정이 아무리 강하게 올라와도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지쳐 있어서도 아니다. 어쩌면 당신이 잠시 방향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무 오래 버티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아주 늦게 알았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단순한 것이 더 오래 간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말을 삼킬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질문이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방향이 된다. 그리고 방향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다니지 못한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된다. 나는 지금 확신할 수 있다. 목적은 동기가 아니다. 동기는 기분에 따라 바뀐다. 어떤 날은 힘이 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목적은 다르다. 그것은 기분과 상관없이 당신을 같은 방향으로 이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도 감정을 느낀다. 그들도 화가 난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내가 선택한 방향과 관계없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둔다. 그것이 나를 가볍게 만들었다.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에 따라갈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그 방향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안정된다. 그리고 그 안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살아보며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당신의 방향을 먼저 세워라.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아주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화려한 이론도 아니고 어려운 지식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사실이었다. 마음의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기분도 아니고 우연히 찾아오는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하나의 훈련된 상태다. 당신은 아마 평온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린다. 우리는 보통 그 차이를 외부에서 찾는다. 날씨가 어땠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알게 되었다. 그 차이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는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평온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늘 외부를 바꾸려고 했다.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편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은 다시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왜 나는 반복해서 같은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가? 지금 돌아보면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내 안을 바꾸지 않은 채 바깥만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괜찮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편안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감정이 올라온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아주 늦게야 방향을 바꾸었다.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훈련하기 시작했다. 침묵을 선택하는 연습을 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실패가 더 많았다. 여전히 감정에 끌려갔고, 여전히 불필요한 말을 했고, 여전히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다시 선택하려고 했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하루를 망치던 말이 더 이상 나를 오래 붙잡지 못했다. 이전에는 쉽게 상처받던 순간들이 이제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바뀌었다. 그것은 내가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평온은 한 번의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된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의 상태가 된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불공정함도 사라지지 않고 무례함도 계속 존재한다.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들도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외부에 기대지 않고 내부를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은 계속 오가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선택과 훈련이 들어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이 길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당신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모든 말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내려놓을 것인지 모든 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흘려보낼 것인지 이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나는 긴 삶의 끝에서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통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